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우러러볼 거야. I'll be a rock bottom to the top. 무시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아.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짜하 독설라이트, 짜왕 최한욱입니다. 어제 제가 독설라이트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뭐 급하게 지금 급한 제보가 좀 들어와가지고 방송 직전에 급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된 급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제 방송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방송 중에는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문자를 보내주신다든지 끝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좀 삼가를 해주셔야 제가 방송에 집중을 해서 방송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이러저러한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잠시만 이거 자꾸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꾸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네. 자꾸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거 좀 마무리를 하고, 예. 이거 자꾸 지금 이분 생각에는 아주 급한 일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보를 잘못해 주셨어요. 예, 제가 필요한, 정보가 아닌,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예, 이분 딴에는 이제 오늘 방송 내용과 연관이 있는 부분을 제보를 해 주셔가지고, 방송 내용에 좀 반영을 하라고, 방송이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제보를 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게 답변을 해드려야, 예, 더 이상 연락을 안 하실 것 같아갖고, 예. 지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보를 해주셨는데, 예, 좋은 내용인데, 예, 제가 오늘 예, 방송 내용하고는 연관이 없는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예, 김동범님,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네요. 예,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조정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밝은 화면에 익숙하셔가지고, 이 화면이 좀 밝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해상도가 떨어진다든지 예, 화면이 좀 날아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고 약간 좀 제가 어둡게 해서 예,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이런 이제 그림을 내보내 드리려고 예, 일부러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이제 대부분 이제 유튜브 방송들이 얼굴을 날려요. 예, 저는 왜 그렇게 조명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뭐 신문방송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한때 또 영화 감독이 돼보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예, 충무로 인근을 기웃거리던 2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영화 쪽에 예, 제가 조예가 있어요. 예, 지금 혼자 방송을 하는데도 제가 이제 PD 역할까지 이제 겸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기술적인 거는 이제 새로 배워서 해야 되니까, 옛날 제가 이제 배울 때, 그런 이제 기술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배워서 해야 돼가지고, 예, 좀 잘, 익숙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뭐, 감각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림에, 흔히 뭐, 미장센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감각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배웠던 것이나, 지금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밝은 화면, 얼굴을 날려버리는 뭐 그런 화면이 좀 익숙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어둡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톤으로 예, 보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다른 방송하고 좀 차별화돼서 지금 화질도 제가 상당히 향상을 시켜가지고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게 괜히 여러분들 데이터만 잡아먹을 수도 있긴 한데 데이터가 아까우신 분들은 이제 저화질로 방송을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초고화질로 왜 이런 거를 저는 유튜버 분들이 예, 이런 시스템 개선을 안 하는지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냥 관행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예, 엔지니어들도 새롭게 뭔가 시도를 해보기보다는 그 전에 해오던 걸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약간 성향이 달라가지고 예, 계속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최적의 화면을 보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디오도 뭐 제가 이게 장비는 뭐 다 이제 사실 다 저가품이에요. 가성비 최고의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가품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오디오, 그러니까 컨텐츠를 오디오와 비디오 컨텐츠를 보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조금씩 익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뭐 시스템 정비는 거의 끝났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송만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화면은 조금씩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는 좀 너무 밝은 분위기여서 예, 얼굴이 좀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익숙치 않으시더라도 보시면 오히려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예. 너무 밝으면은 눈의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중도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화질을 안 올리고 예, 밝게 화면을 하는 이유가 이 비주얼에 자신이 없으니까. 예, 농담입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들 약간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독설 나이트 보내드렸는데, 나이트 보내드리자마자 방송이 사라져버렸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당해봐가지고, 방송을 하자마자 방송이 사라져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제가 막 정신이 한참 찾아봤어요. 한참 찾아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저작권 신고로 이게 삭제가 됐어요.
예, 경고 한번 먹고 저작권 위반으로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작권 위반을 하면은 어느 부분이 이제 저작권 위반이 되니까 그 빨간 딱지가 붙어요.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삭제가 되고 뭐 조치를 안 취하면은 경고를 받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제는 이제 바로 경고를 받고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봐갖고 이렇게도 되는구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 바로 경고를 받고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본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 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방송을 공개를 못하도록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뭐 저작권을 위반했다든지 콘텐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제재를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그 크리에이터에게 있는데 바로 원본 자체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제 방송한 거는 영상을 구할 수가 없는 그냥 영상이 제가 녹화를 해놓지는 않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지금 이제 사라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방송이 끝나자마자 열린공감 TV 측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 신고를 했는데 그 이제 신고한 게 뭐냐면은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방송 내용이 열린공감 TV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열린공감 TV 컨텐츠를 제가 인용을 해서 어제 이제 그걸 보여드리고 한 6분가량 되는 열린공감 TV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누가 모니터링을 하는지 아주 신속히 빠르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대비를 못한 거예요. 이게 저작권 위반이 뭐 사실 진보 유튜버들이 그 저작권을 걸어놓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 뭐 열린공감 쪽에서 저작권을 걸어놨던 모양이고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새벽 1시 57분이니까요. 제가 어제 1시 거의 40분 가까이 돼가지고 방송이 끝났는데 57분에 갑자기 이제 사라진 거예요. 다 함께님이 어제 끝까지 보셨던 모양인데 1시 57분경에 방송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저작권 위반으로. 그래서 이게 뭐 항소를 하면은 그 유튜브 측에 이의 제기를 하면은 뭐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건 컨텐츠 소유자가 허용을 해줘야 동영상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정천수가 제가 내보낸 방송 저작권을 허용을 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제 방송은 이제 삭제가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고 뭐 정천수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긴 했는데 열린공감 TV 관련된 내용도 있긴 했는데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좀 아깝긴 해요. 특히 이재명 대표 그 어제 그 어디죠? 그 채널A 출연을 해가지고 정규재 씨와 이제 대담한 내용 제가 어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 내용은 참 괜찮은 내용이었는데 이거 삭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정천수가 저작권 위반으로 저를 고발을 한다고 해서 제가 멈출 사람이 아니죠. 멈출 사람 아니고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을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제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그건 뭐 영상을 안 쓰면 됩니다. 영상을 안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영상 안 써도 할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땐 도둑이 재발전인 것 아니냐. 아니 본인들이 제대로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취재를 해서 제대로 방송을 한 거면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뭐 방송이 진행됐다고 해도 떳떳하게 그죠? 뭐 해명을 하든지 증거를 내놓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뭐 저작권을 걸어가지고 신고를 해서 방송 컨텐츠 자체를 사라지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진보 유튜버 보도 채널은 본인들의 보도가 널리 확산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귀신같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삭제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제대로 찔렀구나. 어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어제 아픈 데를 제가 제대로 쓰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전광석화처럼 그 늦은 시간에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에 저작권 위반을 신고를 하는 이런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제 분석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 제대로 찔렀구나.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오히려 자백을 한 꼴이 됐다. 안타깝습니다. 머리가 나쁘면은 언젠간 꼬리가 잡히게 돼 있어요.
예?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돼. 이게 사기꾼들이 보통 머리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뭐 주인팅이나 하던 사람이 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예. 그래서 어설프게 사기치다가 오히려 걸려버린 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스스로 자백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오늘 방송은 그 얘기를 다시 할게요. 예, 열린 공갈 TV에서 삭제를 했으니까 저는 방송을 해야죠.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한 얘기를 어제는 뭐 한 20-30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1시간 시간을 제가 투여를 해서 본격적으로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털어드릴 테니까 오늘도 잘 지켜봐요. 오늘은 저작권 위반은 없어. 저작권 위반은 없는 거고, 그죠?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할 테니까, 뭐 또 삭제하려면 또 삭제를 해요.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예. 자, 이제 어제 했던 방송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지금 진보 유튜브건 보수 유튜브건 유튜브 가짜 뉴스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고, 공포 마케팅을 한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뭐 언제 탄핵이 되나, 예?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민들의 불안을 뭔가 좀 진정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보수건 진보니건 온갖 가짜뉴스, 썰, 찌라시를 인용을 해서 방송을 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찌라시 인용 방송들이 너무 많아요. 그 찌라시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증권가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장난질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컨텐츠예요. 그걸 이제 돈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증권가 찌라시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양산이 되고, 루머들이 확산이 되고, 뭐 그 중에는 일부 이제 사실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상당 부분은 이제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증권가 찌라시들 나름 언론인이라고 하는 분들, 열린 공갈 같은 유사 언론들이야, 그렇다 쳐도 나름 언론인 출신의 분들도 그대로 이런 찌라시를 여과 없이 인용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뭐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 각하된다 이런 이제 개소리 하고 있고,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여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예? 이거를 그냥 여과 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시청률 땡기려고 카더라 식의 방송을 자꾸 하고, 이걸 썸네일을 또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낚시성 방송을 해서 시청자들 불안하게 만들고,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내란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부정선거 관련된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3년 넘게, 3년이 뭡니까? 한 5년 정도 보수 유튜버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다가 결국은 대통령까지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저는 내란 사태의 주범 중에 하나가 보수 유튜버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보수 유튜버들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보를 사칭하는 민주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그나마 찌라시 같은 거 인용해서 방송하는 건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예요. 뉴스를 자체 생산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짜 뉴스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런 의혹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차에, 자,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이 발표가 됐어요. 민주당 권총 밀수에 이재명 암살 계획 문자를 받았다. 신변 보호 요청. 이거 뭐 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황정화 대변인이 최고위원회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최근 이 대표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지도부를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문자로 연락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지금 문자로 제보가 온 게 아니라 여러 의원들한테 문자로 제보를 받았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문자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의원 몇 명이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문자 내용 자체는
보낸 사람을 빼고는, 자, 이게 여러 의원들이 문자를 받았는데 보낸 사람을 빼고는, 자, 내용이 다 같았다라는 거예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은 정보입니다. HID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707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대표님 노출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의 문자를 의원 여러 명이 받았는데 보낸 사람을 빼고는 내용이 같다란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보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명에게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군 정보사 출신 장교가,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서 HID 707 요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이다라는 걸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제보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듣고 동시입니다. 거의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상한 점 하나, 이 문자 내용의 이상한 점은 HID 707 요원. HID는 북파공작원을 얘기하는 거죠. 707 요원은 707 특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707 특임단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진입했던 그 부대죠. 여기는 특전사령부 소속이에요. HID는 정보사령부 소속이고, 707은 특전사령부 소속이야. 자, 김어준이, 이재명 대표 등등을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던 건 HID 요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707은 HID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 이게 만약에 707 요원과, HID 요원과 707 요원들, 그러니까 두 개의 경로로 이런 비밀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은 글을 이렇게 써야 돼요. HID와 707 요원들이,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근데 HID 707 요원, 이거는 HID와 HID 산하에 707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정보라는 거야.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 아니에요. HID 707이라는 데는 없어. 707 특임단은 특전사령부 소속이에요. 자, 오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 군 관계, 편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오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잘못된 정보를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원들한테 똑같이 잘못된 내용을 보낼 수 있냐고. 다 잘못 듣냐 이거예요. 다 잘못 듣냐. 그리고 군 정보사 출신 장교라는 사람이 HID와 707을 구분할 줄 몰라요? 정보사 장교가 이것도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군 정보사 출신 장교라는 사람이 여러 명에게 HID 707 요원들이라고 잘못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오인을 해서 동시에 민주당 의원에게 잘못된 제보를 할 수 있어. 근데 군 정보사 출신 장교가 HID하고 707을 구분을 못하냐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컨닝을 했는데 오답 컨닝을 한 거야. 오답 컨닝을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오답을 동시에 써서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제보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 정보사 출신 장교가 여러 명에게 제보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제보를 할 거면은 민주당에 본인이 직접 하면 되지.
왜 여러 사람한테 뭐 세탁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신분 세탁을 하려고? 자, 그래서 저희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러고 있던 차에, 자, 열린공감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방송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죠. 즉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저런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열린공감 TV 여기서 방송, 자, 이게 지금 보세요. AI가 재현한 제보자 음성을 틀어놓고, 자, 해당 제보는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고요. 군복을 입고 있죠. 그죠? 요 모자이크를 썼는데 군복을 입고 있어요. 즉 군 정보사 출신 장교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헌재 판결 전후로 시도를 할 겁니다. 러시아산 무기가 밀반입되었습니다. 일반 시위자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로 보이는 제복을 입고 분대 단위로 움직이며 그 부대원 중 한 명이 쏠 겁니다. 타겟은 이재명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이재명 민주당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열린공감에서 저런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을 했어요. 이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까? 이거 너무 어색하잖아. 그리고 열린공감에도 같이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문자를 보냈어, 누군가가. 누군가 여러 명이서, 그것도 여러 명이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보를 했어요. 근데 그 제보 문자 내용하고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이 방송한 내용하고 워딩이 전혀 다르죠. 헌재 판결, 그러니까 그 문자에 없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헌재 판결 전후에 시도를 할 것이다. 러시아 무기가 밀반입되었다. 일반 시위자로 위장할 수 있다. 경찰 제복을 입고 분대 단위로 움직이고 한 명이 더 쏜다. 이 이야기는 민주당에 제보된 내용과 상관없이 열린공감 쪽으로 자 누군가가 또 제보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은 군복을 입고 있죠. 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얘기한 대로 이 영상 화면이 잘 안 보이시네요. 좀 화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셔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군복을 입고 있어. 자, 군 관계자, 정보사 관계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다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제보를 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 이거 잘 모르는 시청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지. 자,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다가 더 살을 붙였어. 헌재 판결 전후에 시도할 거다. 일반 시위자로 위장한다. 경찰로 보이는 제복을 입을 것이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도 제거 대상이 된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제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온 걸 열린공감에서 방송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제보하고 별개로 열린공감 쪽으로 자, 군 출신의 인사로 보이는 듯한 사람이 제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열린공감 정천수의 주장은 이거예요. 민주당 쪽으로도 열린공감과는 상관없이 제보가 들어갔고 민주당의 제보가 들어간 이후에 정보사 장교 출신 인물이 열린공감으로 연락을 해서 더 구체적인 정황을 제보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스토리는. 근데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여러분이 군 정보사 출신 장교예요. 그래서 HID인지 707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HID 707이 뭐 그런 부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러시아제 무기를 밀수를 해서 권총으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자, 그런 정보를 알고 이걸 민주당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응? 아니면 이걸 공개를 해서 이런 짓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런 판단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군 정보사 출신 장교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저런 제보를 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면 어디로 제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제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제보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효과적인데. 본인의 신변도 노출이 안 되면서, 자, 내가 이걸 제보를 했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곳이라는 어디냐 하면 가장 많은 시민들이 바로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제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제보를 하겠습니까? 카일로 제이님, 일단 민주당에 제보하는 게 맞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신병을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민주당에 제보하는 게 맞고, 예,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내란 진압 과정에서 역할을 해왔던, 자, 이른바 서울해범팀 이쪽으로 제보를 해야지. 박선원, 김병주, 부승찬 이런 의원들이 서울해범팀을 만들어서 이런 내란 음모를 폭로하고 내란을 진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쪽으로 제보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겠죠. 이걸 왜 열린공감에 제보를 하냐고. 그리고 그래, 민주당에 제보하는 거는 뭐 그래, 부담이 돼.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돼. 그럼 언론사로 제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제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민주당은 부담스러워서 언론사에 이거를 제보를 해야 되겠다. 혹은 유튜브에 제보를 해야 되겠다. 어디다 제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누구한테 제보를 해요? 예, 콜걸님, 나 같으면 짱 방송에. 그러니까 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방송을 하면 이게 몇 명이나 봅니까? 많아야 뭐 2만 명, 3만 명 보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 가장 시청률이 높은 곳에 제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를 해줄 수 있는 곳. 시청률이 높고 보도를 해줄 수 있는 것. 레거시 미디어, MBC 말씀하셨는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거 보도하기가 부담이 돼요. 사실관계 팩트 체크가 안 되잖아, 이게. 팩트 체크를 크로스 체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보자라는 사람 말만 듣고 보도를 했다가, 예,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제가 볼 때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안 받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 기관들은.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 답이 나오죠. 간단하죠.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에 제보를 하는 게 딱 답이에요. 아니, 유탐사 뭐 제보하면 당연히 맞겠지만은 뭐 유탐사야 이제 우리가 아끼는 거고, 시청률이 지금 뭐 2만도 채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예, 여러분들의 마음 같아서야 유탐사에 제보, 강진구 기자에게 제보하는 게 이제 제일 확실하지. 예. 그런데 제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제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곳에 제보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리고 김어준이나 최욱도 얼마든지 보도를 할 만한 내용이잖아. 그런데 허구 많은 데 중에서, 허구 많은 유튜브 중에서 열린 공감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것부터가 의심스러워. 왜 열린 공감을 찾아가냐고. 허구 많은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자, 열린 공감에 거의 뭐 20배, 30배 시청률이 나오는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같은 방송이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제보한 사람이 뉴스공장에 제보를 했는데, 아, 김어준은 이거 팩트체크가 안 되니까 나는 지금 보도하기가 부담스럽다. 뭐 그 다음에 최욱에게 제보를 했는데, 야, 역시 나 이거 팩트체크가 안 되니까 방송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열린 공간까지 갔다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게. 자,
더 놀라운 건요. 예. 이게 민주당으로 제보가 들어온 게 먼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제보가 들어오고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민주당 브리핑 이후에 열린 공감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 때 오전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 끝나고 브리핑을 하고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저녁 때 열린 공감 TV에서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방송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열린 공감으로 따로 제보가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개한 제보 내용하고 열린 공감에서 방송한 제보 내용이 달라요. 큰 틀에선 같죠. HID나 뭐 707 요원들이 러시아 무기를 밀수로 해갖고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고 한다. 이런 큰 틀은 같은데 예컨대 탄핵 판결 전후에 이럴 것이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까지 노리고 있다. 경찰로 위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민주당에 제보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드러난 내용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과는 별개로 그 정보사 장교 출신이라는 사람이 열린 공감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제보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추가적인 제보를 했다. 이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3시간 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유 게시판을 보면요, 제가 자꾸 저작권을 거니까 제가 방송을 인용을 못해요. 방송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요 게시글이요. 소름. 이거 좀 키워야 되겠네. 조금만 더 크기를. 자, 요 제목이 이거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소름. 공짜장 썰전 마지막 장면 러시아 무기 얘기였는데 이런 게 나와요. 자, 게시 날짜가 2025년 3월 12일이에요. 어제가 3월 12일이었죠? 맞나? 제가 요즘 날짜 가는 걸 잘 몰라갖고.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한 날이에요. 3월 12일 11시경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자, 요게 공짜장 썰전 62화. 요거 열린공감 TV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방송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경고 먹고 채널 삭제될까봐 겁나가지고 제가 방송 화면은 인용을 못 해드립니다. 게시물 올라온 것만 이렇게 인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62화에 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보에 의하면 모처에 러시아 무기가 대거 밀반입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헌법재판관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생명이 위험하다 라는 내용으로 공짜장 썰전 62화. 이게 뭐냐면은 누굽니까? 두진사 하던 그 동물들이 죄다 모여가지고 하는 방송 하나 있어요. 김용민하고 정천수하고 김두일도 나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셋이 모여가지고 온갖 썰이에요. 썰. 확인도 안 되는 썰을 푸는 방송이 있어. 이런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자, 이게 내용이 다르죠, 여러분. 요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아까는 권총으로 이거 최초 보도 나왔던 건 보세요. 자, 러시아산 무기가 밀반입되었다. 이런 거고, 시위대로 위장을 하거나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자, 부대원 중 한두 명이 쏠 거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인용했던 방송에 권총들을 어디서 취재를 한 내용인지 구글에서 또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겠죠. 러시아제 권총들을 소개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신빙성 있는 이런 취재를 하는 것처럼 약을 팔면서 소장수와 골룸이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 권총 한두 자루를 밀수를 해서
예, 이것으로 이재명 대표와 헌법재판관들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다라고 어제는 그저께죠. 수요일 저녁 때는 방송을 했는데 애초에 방송이 됐던 내용은 대거 밀반입이 되었다. 모처에 러시아산 무기가 대거 밀반입되었다.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요. 대거 밀반입은. 자, 이 방송을 언제 했느냐? 자, 여기 나옵니다. 글자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글자를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12일 날 올라온 게시물인데, 예, 3월 12일 날 올라온 게시물인데, 이 게시물 3일 전에 올렸던 열린공감 공짜장 썰전 요약본의 앞에 내용만 추렸는데, 사실 마지막 장면은 저것. 너무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뺐는데, 다른 곳에서도 다수 제보가 들어갔나 보네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내용 러시아에서 무기가 대거 밀반입되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방송 내용은 민주당에서 바로 요 방송입니다. 예? 공짜장 썰전 62화 마약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나간 방송이에요. 이게 민주당에서 브리핑하기 3일 전에 올라온 방송입니다. 3일 전에. 그러면은 이 제보가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열린공감TV네. 민주당에 문자가 들어가기 전에 열린공감으로 제보가 먼저 들어가서 열린공감에서 그 내용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 게시물을 못 찾았어요. 저 방송 내용은 제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캡처된 화면만 봐가지고 러시아제 무기가 대거 밀반입이 됐고 대거 밀반입이 돼서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청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자 딴지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올려놓은 거야. 정청수가 러시아에서 극우 보수 세력들이 무기를 대거 밀반입을 해서 그걸로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게 정천수가 최초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SNS에 그런 글을 올렸고요. 그걸 어떤 분이 캡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캡처를 해서 딴지 게시판에 올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사실관계도 안 되는 이런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시민들 불안감을 조성한다 싶어서 제가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방송할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때 놓치고 방송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시끄러워지고 나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어. 정천수의 정P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천수의 SNS와 딴지 게시판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싸그리 뒤져봤어요. 없어요. 이거 삭제를 했어. 즉 정천수가 이걸로 이제 제가 대충 유추가 되는 거예요. 자, 권총 한두 자루 밀수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헌법재판관을 한두 명이 암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내용하고 러시아에서 무기가 대거 밀반입이 됐다라는 내용하고 확연히 다른 내용이잖아. 이거는 무기가 대거 밀반입이 됐으면 이건 큰일 난 거죠. 진짜 내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어? 어마어마한 테러 상황이나 소요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5일 전이죠, 이제. 예, 저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부터 3일 전이니까 5일 전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 러시아제 무기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대거 밀수를 해가지고 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했던 내용이 갑자기 다 삭제가 되고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뭐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짓을 그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마약 때문에, 마약 때문에라는,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다. 열린공감TV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영상이에요. 이게 열린공감 TV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최초로, 이게 5일 전으로 나오죠? 제가 오늘 방송 직전에 캡처를 한 내용이에요. 5일 전에 올라온 거야. 여기서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무기를 대거 밀수를 해가지고, 극우 보수 세력이 이재명 대표와 헌법재판관들을, 그죠? 뭐 테러할 수 있다, 암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최초로 했던 방송이 공짜장 썰전 62화, 바로 이 내용입니다. 5일 만에 여러분 조회수 보세요. 조회수가 무려 95만 회예요. 이게 이유예요. 이런 장난질을 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 동물농장 패거리들이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열린공감TV에서 과거에 제작한 영상물 말고 최근년에 제작한, 그러니까 뭐 한 1, 2년 사이에 제작한, 정천수가 열린공감을 탈취하고 나서 제작한 방송한 영상물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을 거예요. 95만 회면. 자, 이놈들이, 이 동물농장 패거리들, 개장수, 소장수, 돼지목사, 이 세 명이,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청담 게이트, 청담동 술자리는 가짜뉴스다. 강진구 기자는 사실관계, 팩트체크도 안 하고 가짜뉴스를 보도해서 언론 윤리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강진구 기자와 유탐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팩트체크가 안 돼서 가짜뉴스라고, 청담게이트가 가짜뉴스라고 이놈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담게이트는 최소한 3차례 팩트체크가 됐어요. 첫 번째 팩트체크는 뭐냐? 야부리박의 녹취록이에요. 전 남친에게 야부리박이, 그죠? 진술한 내용이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자, 이걸 다 무조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세창에게 크로스체크를 했어요. 이게 두 번째 팩트체크예요. 이세창에게 크로스체크를 해보니, 자, 이세창이 처음에는 인정을 했다가 야부리박 박현영과 술을 마셨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진술을 뒤집습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가 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이세창도 진술 번복을 했고, 또 야부리박 박현영이도 진술 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1월 달에 박현영이 경찰에 출석을 해서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뒤집혔어요. 자, 이 상황까지만 있으면은 가짜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처음에 인정을 했던 목격자도 말을 바꿨고 이세창도 말을 바꿨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녹취록이 하나 또 나왔죠. 저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하지만, 자, 야부리박이 경찰 진술을 하고 나서 4월 달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녹취록이 작년 3월에 유탐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경찰에 출석을 해서 야부리박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실이라고 다시 얘기한, 본인의 진술을 뒤집은 걸 또 뒤집는 이런 녹취가 유탐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팩트체크예요. 이렇게 세 번이나 팩트체크가 된 보도에 대해서, 자, 김용민이나 정천수나 이종원이나 지금 다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여전히 강진구 기자와 유탐사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러시아제 무기를 밀수를 해갖고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이 보도,
번의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 과정이 있었습니까? 실존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라는 사람의 주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 확인이 된 게 뭐가 있어? 아니,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있습니까? 지들은 이런 보도를 하면서 유탐사는 가짜뉴스를 보도를 했다라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회수 빨아먹어? 이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잖아, 이게.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예? 어그로 끌고, 조회수 장사하고, 이게 조회수가 95만 회 정도가 나왔으면은요, 여러분, 95만 회 정도가 나왔으면은,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수익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이 컨텐츠 하나만 가지고. 이게 가짜뉴스가 재상생되는 원인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지금 불투명한 내용이잖아. 전혀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적어도 음성 변조를 해갖고 녹취자와 제보자와 통화 내용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AI를 이용해가지고 음성 변조를 했대요. 아니, 몇 주 전에 그 박대원 기자 목소리를 AI로 변조를 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했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웃어넘길 상황이 아니다. 본인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저런 짓을 하지만 이 때문에 지금 이게 사회 혼란이, 이게 진보 유튜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오만 가짜뉴스 지금 계속 확대 생산되고 있어요. 헌재가 지금 뭐 5대 3이니 기각이 되느니 각하가 되느니, 우리 시민들이 자, 이거 언론사라고 믿고 이런 방송 내용 청취하고 불안에 떨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게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듯한 그런 방송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그 신변 안전과 경호는 만전을 기해야 되죠. 그거는 저런 제보가 있건 없건, 예? 경호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HID 요원이 와서 죽이려고 한다. 야, 여러분 같으면은, 야, 너를 누군가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보를 받으면 무서워서 잠이 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진짜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일까지 겪었는데, 저런 확인도 안 되는 얘기들이 떠돌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안해가지고 어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저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보도를 하려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지금 헌법재판관들 판결을 앞둔 시점에 여러분, 이건 더 중요한 문제야. 그래, 이재명 대표 뭐 암살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실제 정치 정국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극우 보수 세력들에게 계속 위협받고 있고 국민의힘의 협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탄핵 심리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미 끝났어야 될 게 또 다음 주로 넘어갔어. 그런데 민주당에서 혹은 뭐 언론사에서 야, 헌법재판관을 러시아에서 총을 밀수로 해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부담돼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판결이 가능하냐고. 헌법재판관도 사람인데 겁나죠. 안 불안해요?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하는 것도 봤죠. 서부지법이 그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당해가지고 판사들이 봉변을 당할 뻔한 이런 일도 벌어졌죠.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가지고 난동을 부리겠다고 설치는 놈들 SNS에 여기저기 글 쓰죠. 이런 상황에 HID 요원들이, 707 특임대 요원들이 러시아에서 권총 밀수해가지고 이재명도 죽이고 헌법재판관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떠돌면 헌법재판관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사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이게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게 마치 민주진보 진영을 위하는 뭐 그죠? 그런 얘기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데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위축시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 세력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되고 제가 볼 땐 이렇게 된 거예요. 5일 전에 자 제가 이 이제 가짜뉴스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그 가짜뉴스의 가공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된 걸 마치 제보자와에게 녹취를 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게 AI 재현인지 녹취를 음성 변조한 건지 이 정도로 꼼꼼하게 못 봐요. 영상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자 모니터링을 못해. 그러면은 거기다 AI 재현으로 음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와 제보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열린 공감에 전화를 해서 자 전화통화 제보를 한 거를 녹취를 해서 방송을 하나 보다 이렇게 오인을 할 수밖에 없어. AI 재현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표기를 해놨어. 요렇게 저렇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아주 미꾸라지 같은 놈들이에요. 네? 자 여기 작은 글씨로요. 네? 제보자 AI 재현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알지 그나마. 근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거 죄송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솔직히 AI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AI가 뭐지? 자 주의하고 밑에다가 작게 써놨어요. 이걸 휴대폰으로 보면서 이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해당 제보는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제보자 일방의 주장이니 가만 바랍니다. 이제 요거 써놨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완전 법꾸라지들이야.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자 5일 전에 이런 방송을 하니까 제가 볼 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열린 공감에서 이거 확인도 안 되는 내용으로 무슨 제보가 있다. 누가 제보한 겁니까? 자 제보에 의하면 누가 제보한 건데 제보에 의하면 모초에 러시아 무기가 대거 밀반입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어. 방송을 하고 자 민주당에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 사람이. 이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구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황정화 대변인이 보낸 사람만 빼고 군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은 정보입니다. 요 내용은 문자 내용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같은 내용의 문자가 여러 사람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 자 어떻게 재생산을 하느냐. 자 열린 공감에서 저런 방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별로 신뢰성이 없죠. 저것도 무슨 또 그죠 사기를 치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을 거야. 근데 저 내용으로 민주당에 누군가가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볼 때 뭐 열린 공감 시청자들이라든지 거기 많아요. 그 몰려다니는 한 몇 명 있어. 뭐 많은 것도 아니야. 한 대여섯 명이 문자를 보내는 거야. 이런 제보가 있다. 그 민주당에서는 이게 여러 군데서 이런 똑같은 제보가 들어오니까 야 이거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대단히 걱정되는 내용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안 그래도 민주당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야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 그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들어왔어. 여러 의원들한테 들어왔어. 야 이거 진짜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야 일단 어쩐지 모르겠는데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되지만은 자 이재명 대표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자.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을 거예요. 이게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겠지. 야 이거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적 입장을 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을 거야.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신변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당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해서 선제 대응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불안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열린공감에서 5일 전에 보도했던 내용이 민주당에서 인증을 해주는 꼴이 돼요. 민주당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방송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인증을 해주면 이거 봐라. 야, 민주당으로도 제보가 들어왔다. 우리한테만 제보가 들어온 게 아니고 민주당으로도 제보가 들어갔다. 이거 사실이 맞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건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 당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그걸 신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실로 확정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고 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거기다 또 살을 더 붙입니다. 살을 더 붙여가지고 탄핵 심판 전후에 한다. 뭐 경찰로 뭐 위장을 한다. 헌법재판관도 노린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에 살을 더 붙여. 자, 이걸 가지고 또 열린공감TV 시청자들이나 네티즌들은 여기저기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더 붙어. 그래서 나중에는 자, 누가 시작을 한 일인지, 어디서 시작이 된 건지 출처도 알 수 없고 5만 곳으로 다 퍼져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가짜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벌인 일이면 제가 이렇게 열을 안 냅니다. 자, 이거죠. 요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보도를 한 날, 민주당에서 그 브리핑을 한 날 바로 방송을 했어요. 1일 전이죠, 이거는. 그저께 이제 방송을 한 거죠. 시민들 널리 알려주세요. 권총 들고 있는 이런 썸네일 넣고, 이재명 대표 넣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섬찟하지.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제부터. 시위자 경찰로 위장한다. 요거 제가 방송을 했다가 요걸로 저작권 위반으로 지금 경고를 먹었어요. 방송이 삭제가 되고. 아니, 널리 알려야지. 시민분들이 널리 알려달라며. 그래서 내가 널리 알리려고 방송을 했는데 왜 저작권 위반으로 걸어가지고 경고를 먹게 만듭니까? 방송이 왜 삭제되게 만들어요? 널리 알려야지. 내가 도와준 거 아니야. 시민분들 널리 알리시라고 동접 2,500이나 되는 방송에서 몇만 명이 보는 방송을 했는데 그걸 왜 저작권을 걸어가지고 삭제를 하냐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두 번째.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2월 13일에 정 PD, 이게 방송은 언제 됐는지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뭐 다 모니터링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SNS에 있는 내용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2월 13일 윤 탄핵 전 하야 발표 후 가족 망명선언, 이런 내용으로 무슨 제보를 받았다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2월 말경에 한참 윤석열 망명설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자, 민주당에서 또 물었어요. 그것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묻니다, 이거. 하야 꼼수 안 돼. 윤측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김민석 최고위원,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하야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라.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그래, 하야 했습니까, 여러분? 뭐 저것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심각한 정치적 데미지를 입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실없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란 사람이 근거도 없이 하야 꿈도 꾸지 마라 이러면서 하야설에 제가 볼 때는 어디 찌라시 보고 방송을 한 거예요. 열린 공갈하고 보수 유튜버들이 이런 엄청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처음에 이제 김용민하고 정천수가 엄청 저거 약을 팔고 다녔고, 김용민이 저 하야설을 뭐 스픽스, 오마이뉴스 등등 여러 방송 가가지고 저 하야설로, 그죠? 장사질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터무니없는 얘기다. 하야가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 아니, 탄핵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야가 됩니까? 물론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탄핵당해가지고 끌려 나오는 것보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본인이 하야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기대를 담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
근데 전혀 제가 볼 때는 검토할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하야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탄핵 중에 어떻게 하야를 해요? 그럼 탄핵당한 애들은 다 사퇴하면 그만이게? 사표 쓰면 그만되게? 파면하고 사표 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야. 나중에 법적 처우가 달라진다고.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하야하는 게 가능하면은 나중에 어떤 공무원이건 탄핵당하면은 바로 그냥 사표 쓰고 나가버리면 되잖아. 그럼 탄핵 제도가 무력화되는데,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버젓이 나와가지고 저는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또 당한 거야, 이거. 두 번째 당하는 거여서 제가 이번엔 참을 수가 없고, 이번 거는, 저 하야 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썰이니까. 윤석열 하야설이 돌았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자, 지금 이재명 헌법재판관 암살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약간 불안해하던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돌아설 수도 있잖아. 돌아서가지고 탄핵 인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각이나 각하로 돌았으면, 나 무서워. 나 이거 내 목숨 걸고 판결할 순 없어. 쫄아가지고 탄핵이 기각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 막 걱정하는 듯이 뭐 이러면서 이것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인데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겠습니까? 본인을 암살하려고 뭐 러시아에서 무기를 밀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여러분 같으면 발 뻗고 잘 수가 있냐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내용의 보도가 아니에요, 저게. 물론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실이고 증거가 뚜렷하다라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그런데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저런 내용들을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 시민들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95만 명이 방송을 봤다고 그랬는데 그 방송을 본 분들, 여러분들 지금 걱정돼가지고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을 거야. 어제 그 민주당에서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이재명 대표 암살설 나오고 나서 걱정돼가지고 또 잠 못 이루시고 밤잠 설치시는, 스트레스 받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에요 지금? 이거 시민들 괴롭히는 거예요. 지들 장사질 하려고. 그 돈 몇백만 원 땡기려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면은, 이거는 뭡니까? 제가 이거 하면은 이거 강제 퇴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방송에 전념을 하겠다. 예,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이거 가짜는 것들이 또 기어와가지고, 이게 낙타 잔당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어요. 예, 그런 애들하고 놀 타이밍이 아니에요, 제가. 예? 그 하찮은 애들하고 제가 지금 놀 군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여러분 믿고 싶으면 믿든지 말고 싶으면 마세요. 예, 저 신경 안 써요.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두 번이나 이러다가 민주당도 이게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이거 무슨 진보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에서 암살설을 퍼뜨렸다, 이런 얘기가로 공격을 당하면은 민주당도 이거 쓸데없는 일로 데미지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 차원에서 이거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제가 단정은 못해. 민주당에 어떻게 제보가 들어간 것인지, 그런 상황을 제가 정황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지만은, 자, 저런 브리핑을 하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데, 대응을 하기 전에, 이게 타당성 있는 제보인지, 그 문자를 연락처가 다 노출이 됐던 모양인데, 그 문자 보내신 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 넣으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 확인을 하면 되잖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제보를 얻은 것인지. 그리고 적어도 저는요,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체크를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런 어마어마한 제보가 들어오면은, 제보를 한 사람 쪽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게 이제 그 정상적인 절차 아닙니까? 예. 저런 걸 빨리 공개하고 뭐 폭로하기 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독설 데이트는 보내드리고요. 예, 이거 뭐 또 이상한, 예, 본인 인증을 하라는 뭐가 떠가지고 방송이 이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예, 이거는 삭제 안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이 문제 좀 각별히 한번 유심히 계속 이런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거고, 보수 채널들만, 보수 유튜버들만 우리가 욕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더 건전하고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장사질로 국민들한테 저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공포 마케팅 가지고 돈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장사질을 해서는 안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독설 데이트는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10시 30분 독설 라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0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Nice truly 르네상스 요시 볼케이노 볼까 유쿠출리 선천은 날이 듣게 그저 줄리었네 Nice truly 춘장에 비즈니스 영화 그 엄마의 크다 10원짜리 한잔 피해줄 리 없네 hey! Nice truly 국모를 꿈꾸는 여기 멧돼지도 웃지 웃어 웃다가 옆구리 돼지도 막아줄 리 없네 랩세 hey 줄리 Nice 줄리 역시 미줄리